안녕하십니까. 조한보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새로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한반도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평화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인류 모두의 우리 한중일, 남북, 중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인간 안보의 위기를 현대 우리가 처한 새로운 위험, 팬데믹으로 드러났지만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위험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동아시아가 처한 이 갈등의 한중일, 미국까지 이 질서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해법으로 평화경제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위험사회는 뭐냐면 리스크게셀샤프트, 리스크 소사이어티 영어로. 결국 현대가 과학기술과 인간 이성의 발달로 주술에서 해방이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질병이나 평균 수명도 연장이 됐고, 많은 과거의 전통적인 위험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결국 이 현대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위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현대에 전근대보다 그만큼 행복해졌느냐라는 게 이제 울리백 선생님의 생각이었어요. 과거의 위험은 개인적 차원의 위험이고 회피가 가능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현대의 위험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위험,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위험 판단에 대해서 고도의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런 거죠. 지금 요새 현대사회를 하이퍼 커넥티드, 초연결,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긴밀하게, 세계가 하나로. 그래서 위험의 초연결 사회다. 하이퍼 커넥티드 리스크 소사이어티다. 즉, 현대는 위험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 위험을 매개로 개인과 집단, 국가들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하이퍼 커넥티드 리스크 소사이어티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한 국가만 안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현대의 위험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인간 안보 개념은 안보의 중심을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 그러니까 인권,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보하면 전쟁 생각하죠. 그러니까 인권, 사회 안정, 민주주의, 자유, 환경, 보건의료, 내가 사회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안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인간 안보 시대에 살고 있고, 인간 안보는 현대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위험에. 그리고 그 위험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스모그는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울리백 선생의 말처럼 모두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위험은 모든 전 지구촌 국가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의 초연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 국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현대 인간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국경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가 처한 위험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단면. 그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생활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생활세계의 위기, 동아시아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유럽은 우리하고 다르게 통합의 역사를 써갔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전후 질서를 형성을 했어요. 공동화폐와 공동의회, 그 다음에 공동의 방위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의 역사죠. 우리는요. 자,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아시아가 편안합니까? 아니죠. 긴밀한 동일한 생활권이지만 서로 거리가 먼, 국제결혼도 많이 했어요. 근데도 지금 한중일이 국민적 거리감이 가깝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세계 3대 경제권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아시아가 거리감도 있고 안보적 긴장이 있고 사드를 배치하고 중거리 무기를 배치한다고 그러고 중국은 항공모함을 찍어내고 일본도 항공모함을 찍어내고 우리도 이제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은 통합의 역사를 써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제는 협력하지만 안보적으로는
긴장과 갈등, 그리고 마음속엔 서로 증오하는, 미워하는 것들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아시아 패러독스입니다. 긴밀한 동일한 생활권의 한중일이 동아시아 패러독스는 각국끼리 각국 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루저가 되는 거죠. 그 루저의 효과는 우리 일상생활로 다가와요. 다 개개인의. 자, 신한반도 주체 패러다임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평화 번영의 한반도 동아시아 신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고. 자, 과거 100년은 어땠죠? 일제강점, 분단체제, 냉전체제, 우리로서는 자주적 근대화의 기회 상실, 외세 개입, 민족 분열, 냉전 질서라는 평화적 발전의 제약인 거죠. 그럼 앞으로 100년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한반도 체제는 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세계관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 한반도 동아시아 생활세계의 평화 번영을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거대 담론이 아니고 우리 생활세계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는. 자, 저는 이 신한반도 체제를 능동적 평화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강요된 수동적 냉전 질서가 아니라 우리 주도의 평화적 능동 질서다.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가 주도 한반도의 우리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 한중일을 살아가는 동아시아의 영내 구성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내 안보 긴장과 인간 안보 위험의 근본적 해소. 이거는 협력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세계의 평화 번영을 구현하는 비전이에요. 이게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 정부가 쓰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경제와 평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 있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구축되면 북미 수교하겠죠? 북일 수교하겠죠? 그러면 동아시아의 신질서가, 안보 질서가 새로 생기겠죠? 그 다음에 한반도 신경제구상 남북 경제 협력하자는 겁니다. 신북방 경제협력, 이거는 박근혜 때 유라시아 이니티브였어요. 신남방 경제협력, 이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이런 두 개의 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게 바로 평화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적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을 둔 조화로운 경제를 우리가 평화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평화 상태와 경제협력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그렇게 해야 되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비핵평화 체제에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미일 대 북중로라고 하는 북방 삼각구도의 관성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 평화 경제는 분단 체제 해소로 냉전에 기반을 둔 구조적 폭력의 근거가 소멸되는 것. 생명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안보나 체제는 관성이 있어서 당분간은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생활 세계의 위험 요인들은 제거하는 그런 협력을 해나가는 게 생활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생활 공동체는 만들어지면 결국 이걸 시발로 동아시아 생활 공동체로 확대될 수 있을 거다. 만일에 남북한이 생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사드 문제 같은 게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럼 중국이 우리를 보복할 일도 없겠죠. 자, 우리가 코로나19의 교훈을 볼까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제조업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글로벌 공급 체인이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부품이 안 오죠. 못 만들어요. 아,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뿐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가 중요하구나.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중요하구나. 이 두 가지를 깨우쳐 줬습니다. 이게 바로 남북 경협의 미래입니다. 남북 경협의 미래는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한반도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찬스. 우린 기회를 갖고 있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선진국의 제조업이 왜 빠져나갔겠어요? 타산성이 안 맞거든요. 노동력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남북 경협을 하면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제조업 기지들이 북한에 무수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국민경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구 8천만의 국민경제가 탄생해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가능성이에요.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 제조업,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 그 다음에 국민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찬스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반도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남북 경제 상호 보완성 확대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시대에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지향해야 돼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단일 경제 공동체로서 세계적인 경쟁을 갖춘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을 분할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유기체적인 경제협력체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고 이건 단편적인 거예요. 이걸 넘어서 남북 경제와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신한반도 체제, 평화경제는 공간이 한반도만이 아니에요. 왜? 한반도는 북방과 남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격적인 한반도의 발전과 세계를 경영하는 전략이 이제 그렇게 담대해도 됩니다. 그런 전략이 없었어요. 이제 그걸 굳혀야 됩니다. 자, 동아시아는 사실상의 단일 생활권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초국경 위험에 직면해 있고 결국 초국경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대결이 아니고.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힘들더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동아시아 평화경제는 동아시아를 공동체로 인식하는 겁니다. 왜 한중일이 유럽과 달리 으르렁거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가야 되죠? 영내 한중일 생활세계 고비용구조 해소를 지향을 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근대 분열과 갈등의 역사에서 동아시아를 공동체로 재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되고 이미 평화경제는 안중근 선생님의 유산입니다. 단언컨대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경제의 아버지 선각자는 안중근 선생입니다. 자, 평화경제는 경제에 대한 외교안보적 고비용구조의 근본적 개소입니다. 남북이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를 만들면 동북 삼성, 시베리아 극동이 연계가 됩니다. 유라시아 태평양이 연결이 되겠죠.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 북한은 경제 발전, 동아시아는 동반 성장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 궁극적으로 이유형 협력체를 지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평화경제 시대의 코리아 이니셔티브. 저는 K 모델을 지향하자. 우리는 뭐냐? K 평화. 이건 뭐냐? 우리가 분단 체제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한국형 평화 문화를 창출하는 겁니다. K 발전. 우리 발전 모델 물론 아픔도 많았습니다만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평화경제 새로운 한국 경제 획기적인 찬스를 줄 거라고. 그러면 K평화와 K발전은 결국 K모델이 될 거다.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선진국 하지 말자. 선도국가가 되자.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자. 글로벌 리더가 되자. 이제 우리 꿈을 바꾸자. K모델. 매력적인 한국을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선도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